청와대가 공안총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전한 추도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연 추도식에 불쑥 찾아간 게 맞느냐 아니냐 핵심인데요. 본질을 넘어선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징계를 받게 된 정청래 의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운명이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전교조 창립 26주년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의 추도사가 화제입니다. 여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추도사를 두고 속 시원하다, 정치적이다, 여러 반응과 해석이 분분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진실 공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정치권 첫 사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사, 아들 노건호 씨가 전한 추도사 중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한 작심 발언,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에서 아들 노건호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국가기밀 문서 뜯어서 읊어대고 불쑥 찾아오니 진정 대인배의 풍물을 뵙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법여권으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어 그 의미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을 했다면 그 비판에 대해서 근거가 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의 NLL 발언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4일이죠. 부산 유세 당시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했습니다. 남측에서도 국수화를 잡고 나가려고 해서 이번에 국수가 개편되어서 나도남북이 바뀌고 평화협정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원리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 전 북한 위원장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모든 대선 이슈를 잠식할 만큼 상당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업무 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 이번 노건호 씨의 발언 중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연 불쑥 찾아온 게 맞느냐, 이 부분을 두고도 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새누리당 입장은 김무성 대표가 공식 초청을 받고서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여당 출입 기자들에게 지난 12일 노무현 재단이 김무성 대표에게 추도식 참석을 요청한 문서와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일정을 추진한 과정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문서엔 지난 12일 노무현 재단이 김무성 대표에게 추도식 참석을 요청한 문서와 경남도당이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일정을 담은 보고서 등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방문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노건호 씨의 발언을 두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추모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사, 또 과거의 그런 아픔, 뭐 이런 거 이제 개인적인 이런 소외를 필요가 하는 것은 응당 기대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거기서 아주 예민하고 정치적인 일, 그리고 그 말했던 내용도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예, 여당의 경우에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노무현 재단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오후에 노무현 재단의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일단 국민TV와의 통화 후에 오늘 오후 문자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전해왔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무성 대표 측이 봉화마을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렸고 노무현 재단은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 3, 4일 전에야서야 김무성 대표의 방문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의견이 엇갈리는 지난 5월 12일 추도식 참석 요청서도 노무현 재단 측 말에 따르면은 유관기관에 보내는 안내 공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12일 날은 새누리당과 노무현 재단 측의 통화 내용 역시 추도식에 김무성 대표가 추모화환을 보낸다는 것에 보내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 전날인 5월 22일까지도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추도식 참석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 명계남 씨가 지난 23일이죠. 트위터에 사전에 참석을 알리고 의논을 하는 게 상례인데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흘리고 경찰 병력 450명과 함께 쳐들어오는 행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엽적인 것 때문에 비판의 본질적인 부분이 좀 묻혀지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추도식 다음 날 SBS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음악이 이번에 또 사용됐다고요. 네, 지난 24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다음 날이죠. SBS 8시 뉴스에서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고 춤파는 처벌은 기사만이란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모습을 담은 약 5초 정도의 영상에서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합성했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 부끄러운지 알아야지와 기분 딱 좋다에 부와 딱을 연결해서 합성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승객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SBS는 이 때문에 25일입니다. 뉴스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노무현 재단 측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일베 노래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한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SBS에 대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SBS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음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추도식 다음 날 화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을 사용한 것이 이게 과연 실수겠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BS에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난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번 반복해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실제로 최민희 의원의 말처럼 SBS를 비롯해 공중파에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도 지난 4월 21일 방송가에 침투한 일베 SBS가 알아본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기획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획 영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방송가에 숨어있는 일베에게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진짜 이른바 일베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일베가 있든 없든 간에 제작진의 부주의는 좀 엄하게 다스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청래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더군요. 네, 오늘 오후 늦게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이 났습니다. 당직 자격정지 1년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및 지역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내 당직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당적은 그대로 유지돼 내년 4월 총선에 새정치연합의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되지만 정청래 의원이 원한다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인 내용과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또 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일단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지난 24일이죠. 새정치연합의 초계파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당시 김상곤 전 교육감은 독배를 받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각오를 다졌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 새정치연합 비노에겐 여전히 외부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호남과 486을 집어서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폭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분당 위헌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계파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제출됐습니다. 공안 총리 비판에 병역 면제, 과다 수임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황 후보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해서 월권 지적을 받으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제출로 본격 청문회 정국이 열릴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4대 구조 개혁, 정치 사회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 막중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방미 전 황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 투기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인 다음 달 14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남미 순방 도중 이완구 전 총리가 사태에 발생했던 국정 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 큰 마찰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 방미 이전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합니다.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한편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황 후보자는 어제 현직 부장검사 2명을 청문회 준비에 차출한 것이 월권 아니냐는 지적에 법대로 하겠다며 짧게 대답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기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황 후보자의 해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에서 49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황 후보자가 이 지침을 피하기 위해 꼼수 결제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도 검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7개월 동안 16억 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기부를 포함해 제게 은혜를 주셨던 분들과 사회에 상응한 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기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현금 자산이 장관 재직 중에만 2억 원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병역 면제, 정치 편향, 종교 편향 등 여러 논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총리가 갖춰야 할 경제 업무 능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 지갑과 나라 법관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선 경제를 올인해서 책임질 인사가 없습니다. 경제장관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 황우영, 유기준, 유일호 국토부 장관들은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운명이 창립 26주년인 이틀 뒤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전교조의 합법 노조 여부와 관련된 위헌 심판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쟁점과 논란이 있는지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판가름할 선고가 오는 28일 전교조 창립 26주년에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교조 측이 재작년에 신청한 헌법소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작년에 제청한 위헌 법률 심판을 병합해 28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헌재에 충분한 심의가 없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헌법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병합됐다고 통보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다는 겁니다. 위헌 제청만 판결하기 모양새가 나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제기했던 헌법소원까지 동시에 판결한다라는 결정을 바로 지난주에 내려놓고 이번 주에 두 가지를 다 판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전교조가 헌법소원을 신청한 조항은 법의 노조 통보에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 시행령 제9조 2항,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 노조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조 설립 신고서에 반려 사유가 생기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작년 9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을 시정해 노조에서 해고자를 배제하라고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투표를 통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이라는 황당한 통보를 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다. 우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의 탄압에 초의 흔들림도 없이 맞서왔고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도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두 사건이 병합된 이후 공개 변론을 신청했습니다. 공개 변론을 한다면 양쪽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에서 제기한 서류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출할 기회밖에 없었죠. 이때까지 몇 번 정도 제출하셨어요? 한 2번 정도요. 2번 정도 제출했고. 헌재 선고가 예정대로 28일에 내려질 경우 공개 변론 신청은 없던 일이 됩니다. 공개 변론이나 기피 신청 이런 건 다 안 받아들여진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고가 확실한지 여부는 그 선고 당일날 아침에도 바뀌어야 될 수가 있어서요. 그날 확실하게 선고를 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선고 목록에는 들어갔다라는 점만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선고가 되면은 네. 공개 변론이나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럼 그날 선고가 되면 공개 변론이나 이런 건 안 받아들여진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의 노조 통보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이 날 경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2심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어젯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경찰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경찰 측이 한 극우 단체가 농성장을 철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농성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한 건데요. 다행히 철거는 없었고 해프닝은 끝났습니다만 이른바 김빼기식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하며 광화문 지킴이로 불리고 있는 한 시민은 광화문 농성장이 진실의 교두보라면서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광화문 지킴이 최창덕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쪽에서 해주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제 한 8시쯤 돼서 그 경찰들이 이 앞쪽에 이제 몇 명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석 아빠하고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봐서 여기 왜 들어오느냐 그랬더니만 정보과 사람이 나와서 그 정암초를 비롯해서 서북청년단 한 30여 명이 천막을 철거한다는 명목하에 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려고 하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는 앞에다가 요 앞에하고 저 뒤쪽하고 폴리스 라인을 칠 거다. 놀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치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여기 이제 좀 긴급하게 서북청년단 한 30여 명이 들어올 것 같다. 좀 광장을 지키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한 11시 좀 넘어랄까 그때 또 정보과 사람이 오늘 안 올 것 같다. 그런 이제 얘기가 들어왔고 일단은 상황 정리를 하는 걸로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얘기를 그때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에서 고소를 접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방 사람이 보수 쪽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황은 그 부시장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상태는 단지 이제 서울시 쪽으로 자꾸 이제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그 시장님이나 이제 시청 그분들한테 이제 조금 좀 미안하긴 한데 먼저도 있었는데 그때도 와서 철거하겠다 이제 강압적으로 철거하겠다 그러면서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김빼기 작전인지 그냥 계속 지나갔죠. 그냥 아픔이죠. 아픔이고 또 진실을 위한 교두보라고 할까요? 아프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광화문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심부 그리고 서울의 중심부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한테 잊혀지지 않게 계속 알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지킬 수밖에 없고 진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계속 여기를 지키고 싸워 나갈 겁니다. 싱글데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딸을 이제 키워왔는데 지금 이제 두 딸은 이제 다 컸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바로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쉬고 있던 차에 이런 참사 소식을 듣게 됐고 같은 부모된 마음이라면 다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단식을 했고 고집이라면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국민들
이 304명의 그 억울한 죽음이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언론에서 또 제대로 이 보도를 안 해주다 보니까 다른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유가족을 뭐 2번, 3번 죽이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나라도 이곳에서 같이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면서 올바른 소식을 좀 알려주고 싶다. 지금은 뭐 SNS 상으로 좀 많이 소식을 알리고 있고요. 뭐 하여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통일을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단을 불구에 비유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표현이 실감이 납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 땅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노골화하고 무역액 최고 국가인 중국의 견제가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처지가 안팎 곱사등입니다. 분단 해소, 평화 유지가 화급한데 허심탄회하게 평화나 통일을 이야기하는 일조차 쉽지 않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을 친노로 표현한 종편. 급기야 추도사가 정치적이라면서 이른바 배후 세력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대표가 불쑥 찾아온 것이 맞느냐는 판단을 두고 진실 공방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인터넷을 막론한 언론은 노건우 씨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보다 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질이 흐려지고 노건우 씨를 향한 의혹과 질타가 난무하는 동안 정치권이 국민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전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한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김무성은 속으로 미소 지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